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컬처 인사이드 MC를 맡게 된 유다원입니다. 여전한 더위에 올해 가을은 더 천천히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원한 문학의 핫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태솔로부터 중년 로맨스까지 시청자를 사로잡은 연애 예능의 인기, 클래식 공연장과 박물관에 불고 있는 강연 열풍, 그리고 요리책 작가로 돌아온 어남 선생 배우 류수영 씨를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세계 영화제가 주목한 한국 영화의 매력 탑5 살펴볼게요. 요즘엔 그야말로 연애 프로 전성시대입니다. 전 연인이 함께 나오는 콘셉트부터 최근에 큰 화제를 모은 모태솔로의 연애까지 성별과 연령을 뛰어넘은 다양한 출연자들의 흥미로운 서사에 인류학 보고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연애와 결혼은 뒷전인 시대, 남의 연애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큰 걸까요? 바로 알아봅니다. 이번 여름 최고의 화제 예능은 단연 모태솔로들의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좋은 남자가 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할게. 요로시쿠. 어머 뭐야, 농담도 해 이제. 여느 연애 프로에선 볼 수 없는 모쏠들의 좌충우돌 성장기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되게 버벅거리고 약간 날 것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내가 연애는 하기 싫고 그냥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최근 연애 프로는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터부시했던 관계를 다루는 데까지 확장됐습니다. 청춘 못지않은 외모와 열정을 가진 50세 이상 중장년들이 사랑을 찾고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짝을 찾는 프로가 잇따라 인기를 끄는가 하면 전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가 함께 나오는 리얼리티 예능은 시즌4 공개를 앞둘 정도로 장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YTN 서울타워의 명소 사랑의 자물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지만 최근엔 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 초 조사한 연애 관련 20대에서 40대 미혼 남녀 여론조사에서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40% 가까이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연애 자체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연애 프로그램엔 관심이 많을까요? 포맷이 비슷해도 출연진은 늘 바뀌는 만큼 여러 캐릭터가 맞붙으며 생기는 예측 불허의 서사가 가장 큰 인기 요인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제... 숨었어. 저게 뭐야? 꾸며내지 않은 서툴지만 진솔한 서사에 사람들이 대리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싶은 노예성이 너무 가득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이런 진정성도 되게 가득했어요. 출연진을 관찰하는 패널들 심리 분석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최근엔 자식들 간 연애를 지켜보는 연예인들이 패널로 나오는 프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빠보다 나은 것 같다. 아빠보다. 어떻게 이종혁에서 얘가 나왔지? 아빠보다 나 그거 확실하다. 감성도 있고 좋네. 이처럼 연애 예능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사전에 검증하기 힘든 일반인들이 대거 나오는 만큼 심심치 않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는 점은 일반인 출연 예능의 리스크로 꼽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말이죠. 최근 박물관 강연은 수백 석이 매진될 만큼 인기를 얻고 클래식 공연은 예술가들의 삶을 흥미롭게 풀어낸 강사의 이야기로 깊이가 더해집니다. 해설과 강연이 함께하는 문화 현장 바로 가보시죠.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엔딩을 장식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려줍니다. 오케스트라나 성악가들이 오르는 콘서트홀에 라디오 PD 출신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바로 그 음악의 거장, 바흐의 삶과 음악 세계를 찬찬히 풀어냅니다. 클래식 FM의 일선 현장에서 30년 이상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들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왔었기 때문에 방송 중에도 뭐 영화 클립이라든지 어떤 작곡가의 에피소드라든지 이렇게
그 좋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일 점심을 반납하고 사전에 무료 강연을 신청한 중장년층 청중들로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상식은 물론 클래식이 스쳤던 영화나 유명인들의 사연까지 곁들여져 매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강부터 2강, 지금 3강까지 계속 그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클래식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콘서트만 봤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거는 처음이었었는데 11월까지 남은 3번의 강연에선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조명합니다. 오늘 조금 세게 공부할 테니까 각오하시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대중에게 친숙한 유홍준 관장이 특유의 화법을 살려 조선 전기미술의 가치와 시대 정신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아주 자신감 있고 그리고 장중한 그런 기상이 이 조선 전기미술에 저는 보인다고 보는데 이 사발 경우에 이건 진짜 우리가 미술사 하는 학생들이 애칭으로 왕사발이라고 그러는데 백자 등 도자는 물론 서화, 불교 조각까지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와 연계된 강연입니다. PPT 자료에 역사적 배경까지 녹인 해설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치열했던 사전 예약을 뚫고 온 청중들로 수백 석이 꽉 찼습니다. 보고 들은 내용을 꾹꾹 눌러 필기할 만큼 집중했습니다. 유홍준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 오래 기다려서 그 날짜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갖고 잘 안 들어가져요. 관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새시대 새미술 전시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시를 안 봤다면 예습이, 미술품들을 본 뒤라면 복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 미술을 볼 때 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연을 듣고 나면 이런 점에서 조선 전기의 미술이 의미가 있었고 아름다웠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공연장과 문화재가 숨쉬는 박물관이 깊이 있는 지식으로 채워지면서 예술 강연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맛깔나는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어남 선생으로 불리는 배우 류수영 씨. 얼마 전 처음 낸 요리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기교는 덜어낸 레시피들을 담아냈습니다. 요리도 연기도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배우 류수영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배우 류수영 씨는 초등학생 시절 처음 빵을 만들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강렬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고 잘했다 남선아 하는 기억이 굉장히 각인됐어요. 그때 어남선이 느꼈던 그 기쁨. 아마 그 기쁨이 지금도 요리할 때 하는 기쁨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남한테 기쁨을 주고 좀 도움을 주는 느낌. 나눌 사람을 생각하며 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다정한 일이라 단박에 평생의 취미가 됐다는 요리. 먼 훗날 대본이 외워지지 않는 나이가 되면 동네 빵집을 열어볼까 어렴풋이 상상해오던 그는 어느새 남녀노소 다 아는 집밥 선생님이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참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것도 신기해요. 네, 저는 사실 저를 저구력일 줄 알았거든요. 뭘 그렇게 밥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나 집에서 한 소리 듣게. 그럴 줄 알았는데. 재료 하나만 물어도 갖은 활용법부터 요리 지식을 줄줄 읊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요리법은 정반대입니다. 좀 더 끼를 부릴 수 있죠, 레시피에. 좀 더 맛있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결과물이 충분히 나쁘지 않고 괜찮거든요. 끼를 빼고 킥을 빼는 게 킥인 거죠. 킥을 빼서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필요하지 않게 그래서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필요하지 않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덜어내고 덜어낸 수백 개 요리법 중에서도 79개만 추린 족보를 만들어냈는데 쇼츠 시대에 꼭 요리책을 고수한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영상을 켜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길을. 근데 책을 보고 본인이 인지하면서 한 요리들은요, 그 문자를 머릿속으로 영상화시키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훨씬 더 오래가요. 사회 초년생, 자취를 시작한 분들이나 은퇴 후부들, 그분들을 위한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할 수 있겠구나. 생존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요. 쉽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맛을 내려 하나의 요리법을 위해 닭만 14kg까지 써봤다는 류수영 씨. 정글에서 해외에서 요리해야 할 땐 현지 역사까지 모조리 공부해 간다는데 이런 습관의 뿌리는 본업인 연기입니다. 배울 때 트레이닝 된 게 있어서 그래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늘 경험을 했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고 리허설을 계속 스스로 하는 거죠. 중요한 시는 1000번 이상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고, 밥 먹다 하고, 맨정신에 하고, 회식 끝나면 술 기운이 있으면 술 기운도 해보고. 최근에는 악인 연기로 주목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퀸메이커는 이것저것 꼬리표를 떼고 오로지 사람만 바라보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40대 특정 남자라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전사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걸 만들어 놓고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걸 사실 싹 벗겨놓고 그냥 인간이라는 그 승부욕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대본 이해가 좀 더 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류수영의 연기에서는 어떤 향이 나면 좋겠냐고 묻자 뻔한 답이라면서도 가장 그다운 말을 내놨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뻔한 대답이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저것도 사람이네. 어쨌건 저 사람도 사람이네. 그냥 그런 동질성, 그런 걸 전해드려야지 보시는 분들이 위안도, 또 이야기적인 맥락에서도 훨씬 더 공감하기 쉽거든요. 공감 혹은 동감을 드리려면 제가 인간임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게 가장 하고 싶어요.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던 한국 영화의 매력 탑5인데요. 최근 박찬욱 감독 신작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죠.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영화계 변방에서 세계 주목을 받기까지 한국 영화의 매력 포인트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한국 영화의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영화 중 세계 3대 영화제 최초의 수상작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1960년대 시대상을 생생하게 담아낸 강대진 감독의 마부였는데요. 그 후 20년이 훌쩍 지나 강수연이 씨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영화를 선택을 했고요. 당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감독도 배우도 없이 한국 영화 관계자가 대리 수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2002년 임권택은 취화선으로 칸 영화제 본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감독이 되죠. 척박했던 시절을 지나 한류 영화의 물꼬를 튼 주인공들이네요. 이어지는 4위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선택, 배우 송강호입니다. 처음엔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던 송강호. 어느새 세계적 거장들이 믿고 찾는 배우가 됐는데요. 박찬욱 감독과는 박쥐, 봉준호 감독과는 기생충, 이창동 감독과는 밀양으로 칸 영화제 수상작에 출연한 배우가 됐습니다.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한일합작 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죠. 오늘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아요. 예. 당시 박찬욱이 감독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인의 칸 영화제 동시 수상이라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영화사에 오래 남을 순간이었죠. 3위는 한국 영화를 빛낸 반짝이는 배우들입니다.
아시아 배우 최초,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 그리고 나한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고였어요. 근데 행복한 사고? 베니스에서 신인 배우상을 품은 문소리.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 탄생시킨 칸의 여왕까지. 처음 왔는데 또 거기다 여우주연상까지 받아서 정말 그냥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도연은 수상 이후 뜻밖의 부작용을 겪기도 했는데요. 점점 작품 수가 줄어들고 제가 되게 어려운 존재의 배우가 된 거예요. 감독님들한테 약속을 어겼어요.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낸 배우들, 한국 영화를 더 빛나게 하고 있죠. 이어지는 2위, 칸의 남자 박찬욱입니다. 누구냐 너? 칸이 사랑한 감독 박찬욱. 무려 3번이나 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원했던 상은 남녀 연기상이었는데요. 다음 작품 캐스팅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로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수상한 박찬욱.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가 우리 영화로 13년 만에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했죠.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하지만 박찬욱 감독이 간절히 원하는 건 저도 그 최동훈 감독 부럽지 않은 그런 흥행 감독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천만 관객 그리고 영화제 그랜드슬램도 기대할게요. 세계 영화제를 휩쓴 한국 영화의 매력, 대망의 1위는 괴물 같은 재능을 지닌 봉준호 감독입니다. 지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계 영화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은 바로 기생충이었죠. 한국뿐 아니라 세계 영화사에 지워지지 않을 기록인데요. 특히 이제 외국 영화가 뭐 각본 감독상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 예. 왜 그랬을까요? 봉준호가 과외하던 부유한 학생집 사우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비하인드도 흥미롭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까지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거머쥔 괴물 감독 봉준호. 말 그대로 세계 영화계의 거장이 됐네요. 여름의 끝자락, 마지막 바캉스는 도서관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턴테이블로 LP를 감상하고 도서관 벽면을 자유로운 그림으로 채우는 다채로운 북캉스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ive me the X, give me the O, give me the L-O-V-E. I want it all.